이름 김기동, 나이 53, 직업 F서울 감독. 제일 좋아하는 음식 김치찌개요. 못 먹는 음식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있다면 김치볶음밥. 잠자기 전 하는 루틴은 없는 것 같아요. 윈도에 간다면 꼭 챙겨가고 싶은 한 가지 아이 갑자기 집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붕어빵 드실 때 팥, 슈크림 머리부터 먹어요. 아. 그럼 뭐지? 팥. 축구 선수, 축구 감독 뭐가 더 좋다? 축구 선수. 어릴 적 꿈은 딱 한 가지는 없었고 많았던 것 같다. 좌우명 노력한 만큼 결실은 따라온다.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기동 타격대. 가장 최근에 연락한 사람은 어저께 와이프.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바뀌었는데 어렸을 땐 노란색. 네. 지금 뭐 빨간색. 김기동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멋있는 남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양치 세수 출근. 요즘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 매 경기 매치. 팬들에게 한마디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최고 당황스러울 때가 집사람 얘기라고 할 때네. 맨날 이제 경기장에서만 자주 뵀는데 맞아요. 네, 뭐 지금 A매치 휴식기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뭐 쉬었고요. 한 네. 3일 반 정도 쉬었고 일요일 날 쉬었고 뭐 컨디션 조절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나저나 이제 최근에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 또 전해졌잖아요. 어떤 거죠? 아까 여기 있던데 이단해 감독상. 팬들이 앞에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네. 글쎄 뭐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열심히 한 건 아닌데 또 선수들이 잘 해주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돌아온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죠. 어떻게 보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축구인 김기동, 뭐 축구 선수 때 그리고 뭐 코치 그리고 이제 감독하고 계시는 지금 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감독님 축구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냥 뭐 체육 선생님이 축구 한번 해봐라. 그냥 권유해서 뭐 재미삼아서 시작했어 시골에서. 축구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축구를 창단한다기보다 선배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나와서 한번 축구 한번 해봐라 권유 때문에 이제 4학년 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왜 감독님한테 권유를 하신 거였어요? 체육 시간에 뭐 매일 나와서 공 차고 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체육 선생님이 좀 그걸 눈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뭐 축구 감독도 없었고 코치도 없었고요. 그냥 체육 선생님이 이제 시골에서 축구를 조금 동아리식으로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럼 중학교는 신평중학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거기- 조사했네 우리 PD. 제가 이제 송악초등학교에서 네. 5학년이 되면서 도대를 처음 나갔어요. 네. 초등학교 때. 대전에 가서 우리가 성적을 내면서 대전에서 축구 코치를 처음 내려 보내줬고 그러면서 이제 저글링을 처음 배웠던 게 이제 5학년 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가 축구 선수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근데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네. 같은 군에 있는 중학교를 간 게 아니라 다른 군에 있는 중학교를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한 6개월간 축구를 하다가 네. 너무 구타가 심해서 지금은 뭐 구타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배들이 볼 바람이 없다 네. 한 대 때리고 화이팅 소리가 작다 한 대 때리고 막 이래서 6개월간 진짜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맞으면서 축구를 하고 싶지 않아서 축구를 6월 달에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전학을 했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축구를 안 했습니다. 축구를 안 하고 공부를 했어요. 오. 제가 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 축구부가 없는 학교에 다시 와서 네.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신평중학교는 아니고 네. 송악중학교라고 아. 송악중학교 고향에 있는 송악중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반에서 몇 등 정도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뭐 다 공부 잘했겠죠. 쉬었으니까. 뭐 종교 뭐 회장도 했었고 오. 반에서 반장도 하고. 와, 모범생이셨네요. 그럼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신평고등학교에서 다시 축구를 시작하신 건가요? 어머니? 중학교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네. 이제 다른 고등학교로 또 지금 얘기하려면 좀 긴데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네. 송악중학교니까 송악고등학교로 올라가라.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악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싶지 않다.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선생님이 또 안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신평중학교가 축구부를 창단을 해서 스타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평 창단하기 전에 팀들이 와서 송악중학교에
같이 이제 경기도 하면서 이제 재밌게 보냈는데 저를 또 축구를 다시 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이제 맞지는 않겠구나 선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 네. 고등학교도 못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신평 중학교에 가서 1년 유급을 하고 다시 중학교 3학년을 다니면서 축구를 다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신평 고등학교를 가셔갖고 축구를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평 고등학교도 창단했어요 제가. 그 1회신 거예요? 신평 축구 중학교 1회. 나오고 고등학교를 이제 다른 학교 가려니까 또 맞기 싫어가지고 창단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으면서 운동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신생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평고등학교, 제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하셨는데 포항제철 악톤즈 당시에 그때 입단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사실 이제 대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성적을 잘 못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장한테 대학교 그런 티켓을 하나 주고 내 친구하고 야 우리 뭐 포항에서 테스트 한번 보자고 하는데 포항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포항에 와서 테스트를 받고 연습생으로 이제 포항에 91년도에 입단을 하게 됐죠. 연습생 신분이면은 요즘엔 뭐 그런 이제 최저 연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도 있었나요? 그때 있었죠. 그때 8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월 80만 원. 그리고 연습생으로 이제 제가 테스트를 봐서 입단을 하게 됐었는데 코치 선생님이 좀 저를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계약금 1차가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으니 연습생이지만 계약금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연습생이지만. 그런데 이제 포항에서는 좀 경기를 많이 좀 거의 뛰지는 못하시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뭐 2군에 있었죠. 정말 2군에서 한 경기도 못 뛰고 좀 감원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제주 유나이티드죠. 유공으로 이제 가서 거기 가서 테스트를 보고 유공으로 이적을 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유공 그 SK 그 팀에서 이제 니폼네시 감독을 만나면서 뭔가 이제 프로 선수로서의 터닝 포인트를 또 맞이를 하신 것 같은데 뭐 그 당시 말씀도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이 오시면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축구의 스타일을 완전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떤 변화에 두려움을 갖고 어떤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왔던 축구가 있는데 새로운 축구를 하면서 저를 좀 중용해야 되니까 그동안 또 중용받던 선수들이 시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저를 좀 많이 시기를 했었는데 어린 마음에 좀 그때 많은 상처를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피지컬로 대인 마크를 해서 상대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축구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패스 축구를 했고 빌드업 축구를 했고 그런 다양한 다이나믹한 그런 축구를 했다라는 게 현대 축구와의 거의 흡사한 그런 축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안부를 또 주고받고 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말이 안 되니까 창석영이라고 거의 통역했었던 분이 좀 한 번씩 안부 전해주고 그렇잖아요. 뭐 정한이하고는 근래 좀 통화를 하면서 뭐 한 번씩 모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세도 많아지시는데 한번 또 근데 한국에서 안 늙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뭐 90년대잖아요. 그때도 흰머리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아. 그 K리그 당대 최고의 미드필더진으로 불리면서 어쨌든 이 경기에 계속 나서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이제 거의 자리매김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뭔가 좀 이제 수비 쪽으로 내려오면서 좀 불만 이런 거 없으셨나요? 그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수비 쪽으로 내려왔지만 공격의 시발점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수비수, 중앙 수비에서 볼을 저한테 걸쳐서 앞으로 나가는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모든 공은 저한테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수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워드를 잡을 수 있는 예전에 황선홍 선수나 라데 얘기를 하면 그런 선수들을 제가 잡는 역할들을 했었고 하지만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그 선수들이 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더 빠른 템포로 앞쪽으로 볼을 뿌려줬을 때 상대 포드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이 잘 나는데 못 보셨죠? 그때 그 당시 감독님 활약상. 그래서 저는 맨날 현장에서 직관하면서 김기덕 6번 김기덕 하면서 정한이 한번 인터뷰 했었나 이거? 했었습니다. 정한이
뒤치다거리하냐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수비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강원 가서는 또 수비 또 잘하는 선수만 또 쓰더라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해봐야 된다니까. 이후 이제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시면서 또 많은 발전을 이루셨고 다시 이제 또 포항으로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돌아가니까 포항에서 뛰는 느낌은 또 어떠셨어요? 사실 뭐 다시 갈 때도 고민은 사실 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네. 포항으로 돌아가기 2년 전부터 좀 갈등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것도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은경 감독님께서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계셨으면 아마 못 갔을 건데 외국 감독님이 오시다 보니까 그래도 최선호 감독님께서 계속 저를 2년간 원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 때도 이제 전북이나 성남에서 어떤 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저를 그래도 처음 품어준 친정팀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포항을 선택했는데 뭐 잘 돌아갔던 것 같고요. 뭐 SK에서 지금 유공에서 했던 그런 축구들을 제가 또 후배들한테 좀 경기장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네. 그런 형태로 축구를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저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07년 때 이제 감독님 이제 선수 시절 때 커리어 첫 우승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K리그 역대 최다 출장 대기록을 또 그 해에 그렇죠. 세우셨잖아요. 그때 감독님한테 2007년이란 해는 어떤 해였나요? 지금도 뭐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것을 줄 때 정말 좋은 걸 쉽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끝나고 나서 좋은 결과들을 얻으면 당연하듯이 받아들이지만 좋은 것만 지금 기억을 하잖아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그 시점이 저한테도 어려웠었고 팀한테도 어려웠었던 게 뭐냐면 제가 고참으로서 초반에 경기를 많이 못 나갔었고 네. 그러면서 팀은 12경기 무승을 했어요. 초반에. 거의 꼴찌였어요. 12경기 무승을 한 팀이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고 이겨내면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마지막에 이겨내는 그런 힘들을 봤을 때 팀이 정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로 뭉치는 힘은 감독도 중요하지만 팀의 고참들 또 상당히 좋은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감독을 하면서 고참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역할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은퇴를 하시고 또 저는 한 감독님 진짜 한 50 넘으실 때까지 뛰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은퇴를 하시고 철인이니까 저 뛸 수 있었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그 당시를 보면 41살 이때 보면 이제 저보다 어린 기일이가 이제 감독을 몇 년을 더 전에 하고 있었고 이제 윤정환 감독도 먼저 네. 이제 감독도 하고 있었고 이게 선수로서 더 끌어가는 것보다는 과연 내가 지도자를 할까 아니면 선수로서 마지막을 끝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런 오랫동안 한 이런 경험들을 혼자 갖고 있긴 좀 그렇지 않나. 후배들한테 조금 더 나의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도 나쁘지 않겠다. 이걸 더 지나고 나면 늦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은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은 그 선수 시절 뭐 막바지 정도부터는 지도자를 하겠다는 결심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아마 인터뷰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먼저 시작한 지도자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어떻게 보면 난 좀 늦네, 급할 수 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더 많은 경험 예전에도 얘기했지 빌딩에 대해서 아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하를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럼 감독님은 지도자로서도 이제 시작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좋은 그런 뭐 성과들을 좀 내셨는데 뭐 아시안 게임 2014년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뭐 2016년에 이제 23세 리우 올림픽도 갔었고 올림픽도 갔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십부터 해갖고 이제 리우 8강도 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뭐 후배 선수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저희 때보다는 확실히 많은 성장들을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과연 내가 23살 때 이 정도를 했었을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선수보다 확실히 많이 부족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선수 때 느꼈던 그런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지도자로서 코치를 하면서 또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 또 전술적으로 대하는 감독들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광종 감독이 첫 번째로 모셨고, 그 다음에 신태용 감독도 두 번째로 모셨고, 뭐 프로에 와서는 최선호 감독님 또 모셨고, 이렇게 모셔보면서 그분들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시각으로 축구를 바라보고 상대를 분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상대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코치로 지도자를 하셨는데 선수로서는 이제 국가대표 3경기 활약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은 그래도 있으시죠? 아이 뭐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하지만 뭐 받아들이는 게 뭐 그때 감독님이나 뭐 그때 성이 안 차셨으니까 저를 더 이상 안 뽑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어진 내 환경에선 저는 최선을 다하면서 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도자로서도 포항으로 돌아가게 되셨는데 뭐 2016년에 코치로 부임하셔갖고 2019년 4월에 이제 감독으로. 최선호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구단에서는 감독 대행을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최선호 감독님께서는 저를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드셔서 구단에 좀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구단에서는 검증이 안 됐으니 일단 대행부터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행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만두겠다라고 구단에 요청을 했었어요. 뭐 감독님 같이 나가겠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구단에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최선호 감독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구단에서 그걸 또 받아들여줬고. 지하부터 파셨던 그런 내공이 이제 딱 발휘가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하를 뭐 20층까지 팠나 보면. 지하 20층이요? 그래서 지상으로 200층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하 1층 파면 네. 10층 이상 못 올릴걸요? 지하를 깊게 팔수록 높이로 갈 수 있는 건물 그쵸. 자체가 그래요. 네. 지하를 안 파면 네. 제가 볼 때 5층 이상 짓기 힘듭니다. 되게 명언이 지하 20층을 파야 200층까지 올릴 수 있다. 선수 시절 친정팀의 감독이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글쎄요, 이 감독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야, 이게 쉽게 내려주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내가 활약을 하고 내가 원하는 팀에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감독 부임하시고 1년 뒤인 2020 시즌에 이제 리그 3위를 하고 또 FA컵 4강까지 오르고, 그러면서 또 2020년 올해의 감독상을 K리그 1을 수상하시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으셨거든요. 감독 1년 차, 이제 2년 차죠. 해수론 2년 차인데 그때 이제 벌써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시고 가슴이 좀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이거 봐요. 또 감독상 얘기하니까 좋은 얘기만 하잖아. 그 어려웠던 과정들은 사람들을 모른다고요. 아니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그래서 19년도에 네. 잘릴 뻔했어요. 3연패하고 막 4연패하고 4연패하고 4연승 했죠. 처음에 감독으로서 데뷔를 해서 4승하고 에피소드하고 비기면서 4승 1무를 한 다음에 4연패. 거기에 뭐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만 5대 4역도 있었어요. 4연패 중에 마지막 4연패 중에. 그러고 나서 2달 동안 1승 4무 6패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포항 팬들이 경험도 없는 김기동 감독 앉혀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냈고, 또 뭐 저도 이제 그때도 단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포항이라는 팀은 내 팀도 아니고 내가 이 팀에서 뭐 강등권까지 온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나가야 되지 않냐. 좀만 기다려달라, 10월 달까지만.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 우리가 8승 3무 1패를 하면서 4위를 끝냈죠. 그래서 구단에 그때 이제 요청을 한 게 이 선수를 그대로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럼 나는 20년도에 자신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19년도 전지훈련 제가 20년 가면서 처음으로 감독으로서 전지훈련을 한 거고, 그러면서 20년도에 좋은 축구를 했었고 최다 득점을 만들어냈죠. 재밌었잖아요. 네, 축구 자체가 골도 많이 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지금은 좀 만족하시죠? 지금 현재 8월과 9월까지의 그 성적. 아니요. 저는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뭐 에피소드 와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설정을 했을 때는 사실 올해 어떤 많은 어떤 성적에 대해서 욕심보다도 어떤 이런 지금까지 에피소드이 가지고 갔던 팀의 문화나 그런 분위기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에피소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몇 년간 계속 하이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왔다는 거는 그 안에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분위기상으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지금 많이 결과로서 가져오고 있는데 아직도 뭐 축구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개막전이 광주 원정이었잖아요, 올해. 그렇죠. 그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팀이 확 변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기대감이 막 올라가잖아요. 한 팀을 봤을 때. 그럼요. 예, 물론 뭐 광주도 그 전 시즌, 작년 시즌이 너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올해 또 광주 잘했겠다라는 기대감이 그 당시 또 있었고 서울은 특별히 이제 또 감독님도 바뀌시고 하면서 기대감이 컸는데 그 컸던 기대감이 사실 이제 실망감도 컸거든요. 광주전 때는 당연하죠. 1차전 때. 그때 감독님 어떠셨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이정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디어에 대해서. 에피소드 첫 번째 붙는 게 정말 다행스럽다. 팀이 갖춰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붙었을 때가 좋지. 나중에 하게 되면 힘들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수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스타트를 했고 초반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서울 선수를 다 썼어요. 계속 초반에. 준이까지 안 데리고 왔어요. 새로운 선수들은. 그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축구를 했으니 한번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래 이랬어, FC 서울은. 그러면서 기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FC 선수를 기존의 선수들한테 기회를 다 줬어요. 만약 기회를 안 주고 새로운 선수를 그 안에 껴놨다고 생각하면 불화가 일어났겠지.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FC 서울 선수들한테 모든 기회들을 초반에 다 줬어요. 다 먼저 줬어요. 그러고 나서 안 됐을 때 새로 온 선수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맞춰 갔던 거죠. 그 당시 말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선수단 구성을 보면은 뭐 공교롭게도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던 운동을 하던 선수들이 또 많이 와 있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이게 되게 인생사 특이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죠. 초반에 그 주위에서 네.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네. 선수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네. 에피소드 멤버 좋네라고 말씀들을 주위에서 했었죠. 네. 일류첸코 2년 반 동안 90분 경기 2경기 뛰었어요. 상엽이 전반기에 몇 경기 뛰다가 1년 동안 놀았죠. 권한규 그냥 1년 놀았죠. 재문이도 전북에서 왔지만 1년 동안 거의 놀았죠. 지금 다 그랬어요. 링가드 1년 6개월 동안 팀도 없어가지고 개인을 하는 사람 왔죠. 팔로세비치도 그렇죠. 존중을 못하 거의 경기를 못 나가고 컨디션이 떨어진 선수를 재활시켰어요. 6개월 동안. 진짜로. 근데 이제 이름바스를 봤을 때 예전에 잘했으니까 좋은 선수들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몸이 안 됐는데 또 이 팀에 와보니까 저랑 같이 했던 선수들이 좀 많았잖아요. 사실 그것도 내가 올 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 단장님한테도 아니 왜 포항에서만 데려다 놓은 거예요 내가? 내가 데려다 놓은 것 같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보면 좀 오해할 만했던 게 감독님이 또 이제 오시면서 포항 선수들을 이제 당장 이제 겨울에 내가 가면서 데려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와보니까 포항 선수들이 잔뜩 있잖아요 또.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 내가 서울에 가면서 내가 이제 포항 선수를 안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사실 뭐 작년에 제가 팀을 옮기면서 기존에 있는 선수를 빼가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뭐 팀에서 나오는 선수들은 경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부 팬들은 약간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서울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서울에는 무조건 포항 선수는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팬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오면서 포항의 선수를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승대가 갑자기 나온 거죠. 사실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F잖아. 그렇죠. 이정도도 없고 내가 또 저랑 케미가 잘 맞는 선수고 나한테 필요한 선수인데 내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감독과 주장이 다시 이렇게 오기가 좀 뭐하니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승대하고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다가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승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얘기고 앞으로 좋은 선수들이 나온다 그러면 포항에서 못 잡는 선수들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팀하고 비교를 해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강화가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누가 됐든 뭐 이렇게 팀에 필요한 선수는 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님을 뭐 기동 아빠 말 들어보셨어요? 진짜 아빠는 어떤 모습이세요? 가정에서. 아빠요? 네. 조금 항상 이제 그런 아빠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가족한테 미안해요. 이게 참 아까도 축구적인 면에서도 얘기했듯이 다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다 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쪽에 조금 몰입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애들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못 보냈던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따님과 또 둘째 그 준호 선수 아드님이 이제 딱 태어났을 때 그때 느낌 기억하세요? 아직도 기억나시죠? 그때 첫 하늘이는 제가 경긴 날 이제 목동에서 몸풀러 나갈 때 이제 아기네 갔다고 해서 제가 옆에 못 있었고요. 준호는 제가 휴가 때니까 옆에 있었고요. 12월 달에. 감독 처음 하시는 게 힘드셨나요? 육아 처음 하시는 게 힘드셨나요? 저는 사실 육아는 힘들지 않았던 게 장모님이 다 키웠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씩 가서 안아주고 좀 업어주고 그러니까 이거였었지 잠도 따로 잤고요. 왜냐면은 컨디션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선수를 해야 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애기들하고 같이 잘 수도 없었고 그래서 좀 육아적으로는 사실 저는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장모님. 오랜만에 이제 경기 끝나고 오랜만에 뭐 집에 돌아가셨을 때 뭐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막 모르는 사람 얼굴 뭐 아저씨다 그래서 울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안 봤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떨어져 있는 시간은 겨울에 이제 전주훈련 갔을 때 한 달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 근데 와 애기들은 확실히 한 달 사이에 많이 크더라고요. 안 보니까. 훅 크던데 이제 그때 빼놓고는 그랬었고 이제 제가 2006년도에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준호가 5살 때 떨어져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포항에서 지금 출발해. 인천에 있었거든요. 하늘이 학교 때문에. 그래서 3시간 반 동안 베란다에서 준호가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래서 또 한 3시 이렇게 있다가 아빠 언제 와? 3시간 반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 만에 다시 포항으로 내려와라.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1년 만에 합쳤습니다. 방금 전에 그 장모님께 감사함을 전해주셨는데 그 아내분께 감사함을 좀 전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뭐 얘기는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가정일에 많이 소홀을 했었고요. 집에 와도 이제 애들이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아빠 피곤해 자야 돼. 그래서 이제 방에 가서 문 닫고 자면은 이제 엄마는 아빠 방에 한 2시간 동안 가지 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제 방에 안 들어오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도 조금 내 의주적으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좀 잠잘 땐 좀 자고 뭐 비는 시간 좀 애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우선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했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사람이 많이 배려를 해줬고 그 내조와 그런 어쨌든 따뜻한 배려 때문에 지금의 감독님이 항상 내가 거짓말 시켰던 것 같아요. 은퇴하고 잘해줄게. 은퇴하면 내가 다 해줄게 했는데 은퇴하니까 시간이 더 없어. 이제 감독 은퇴하면 또 잘해준다고 말씀하셔야겠네요. 안 믿어요 이제. 이제는 안 믿더라고. 그럼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축구 선수, 축구 감독 이 직업 택하실 건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거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다시 일은 뭐 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일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 혹시 좀 관심이 있으세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글쎄 저는 뭐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네.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좀 잘 할 것 같아요. 영화 배우 이런 거 생각 안 하셨나요? 생긴 건 영화 배우가 생겼는데 그 네. 일은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왜 빵 터지시지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 갑자기. 왜 빵 터지시지? 참. 그럼 만약에 그 따님이 네. 지금 결혼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축구 선수와 결혼하겠다. 이러면은 혹시 갑자기 정지 상태가 되셨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집사람 반대를 했고요.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예. 얘기를 했었고, 저는 뭐 나쁘지 않아. 축구 선수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99%가 네. 0.1%는 빼는 99%가 좀 순수해. 착하고, 네. 그래도 일적인 면에서는 좀 그런데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네.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한테는 그래요. 어떤 네가 지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럴 나이기 때문에 뭐 누가 이제 친구들도 결혼할 나이가 이제 슬슬 네. 오는 것 같아요. 99년생이니까. 그래도 나는 네가 뭐 어떤 결혼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즐기면서 일을 하고 그 문제는 네가 나중에 결혼 안 해도 되고 네. 하고 싶으면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뭐 그런 얘기는 해줬어요. 네. 지금까지 그 이제 아빠 김기동, 그다음 남편 김기동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그 아들 김기동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지금까지 오시면서. 아들 김기동. 그래도 되게 부모님이 저한테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는 막내? 저희가 뭐 되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농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기 때문에 네.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네. 자녀들이 농번기에 많이 가사일을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축구를 한다고 그쵸. 저는 되게 조금 아유 힘든데 너 집에 와서 무슨 일을 해 형한테 시키고 누나한테 시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저는 혜택을 조금 많이 받고 살았고 조금 이제 선수가 돼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찾아뵙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도 이제 근래는 서울에 오다 보니까 좀 가까워졌어요. 당진이다 보니까 네. 1시간 반이면 내려가니까 네. 그래서 근래는 자주 내려가서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병원도 갔다 오고 식사하고 다시 서울 올라오고 이런 횟수가 좀 많아져서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제가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님은 마치 철인처럼 선수, 감독, 그리고 아들, 아빠, 남편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잘 해오시면서 뭐 아빠로서의 어쨌든 팬들에게도 아빠로서의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앞으로의 김기동 감독님 이 테마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김기동 감독님은 내가 이제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지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일단 제가 F설에 와서 좀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분명히 목표는 있어요. 일단 이 안에서 3년 안에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에서 그 목표는 확실합니다. 거기만 이제 생각하고 갈 거고 그것을 이루면 그 다음 스텝을 또 생각하겠죠. 이번 시즌에는 항상 이제 뭐 파이널 A 상위 스플릿 가는 게 목표라고 조금 이제 수정하면 뭐 ACL 정도 아직 우승에 웃자는 꺼내지 말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아직 멀었어요. 또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놓쳤던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안에서 좀 내실을 탄탄하게 하면서 가야 그 다음 내년 후년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걸 건너뛰고 어떤 성과를 냈으면 나중에 또 급격하게 무너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좀 내실을 다지면서
좀 차근차근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안에 FC 서울에서 우승할 거라는 거는 예, 그 목표는 네. 변함없으시죠? 네, 좀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은 FC 서울을 떠나서 일단 뭐 향후 10년 또는 뭐 20년 안에 감독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감독으로서. 사람 열흘합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살인데. 열흘합을 내다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아 근데 3년 내에 우승하신다면서 3년은 내다보시는 거 그건 아닌가요? 계획을 그까지 딱 잡은 거고. 네. 지금 많은 팬들에게 아빠라고 지금 많이 불리고 계시는데 나중에 김기동 하면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으신가요? 글쎄요. 인간적인 사랑스러운 감독이자 아빠. 좀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비춰줬으면 좋겠고 팬들한테도 그렇게 비춰줬으면 좋겠고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뭐 감독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을 선수들한테 자꾸 인지를 시켜주고 배움을 주고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수치적인 그런 형태보다는 수평적인 형태에서 선수들하고 좀 교감을 하면서 서로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내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들이 서로 교감을 하면서 그렇게 느껴야만이 그게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선수도 저한테 좀 더 편안하게 형 같은 그런 감독이 됐으면 좋겠고 팬들이 바라봤을 때도 좀 편안한 좀 더 인간적인 그런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팬들이 직접 좀 궁금해하다고 네. 제 질문을 주신 거를 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서울에서 자주 가시는 맛집 있으신가요? 가보기는 이제 갔었어요. 한 네. 번씩 자주는 못 가고 그냥 맛집을 찾아서 그냥 이렇게 가긴 가요. 근데 자주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 가본 데를 몇 개 얘기를 하자면 네. 이 구리에서 네. 이제 고등어 추어랑인가? 추어랑. 네, 거기 갔었고 소문난 집 강남에 청담동에 있는 네. 닭도리탕 오. 집에서 소문난 집 덕소에 네. 비빔국수 비빔국수. 시가올 짬뽕 같이 국물이 있고 그래요? 빨갛게. 근데 그게 뭐 맵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콤은 한데 네. 새콤달콤해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일을 갈아서 아. 그 즙을 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좀 특이했어요. 맛이. 우리 서울에 또 기성용 선수가 있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설레이는 키 차이로 유명하시대요. 설레이는 그 키 차이래요. 그 기성용 선수에게 안길 때 느낌이 어떠냐고. 야 이게 우리는 0.5라도 올리려고 그러거든. 70.5, 뭐 70,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야, 기성용이는 내리려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내가, 야, 너 190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아유, 절대 190 안 넘어요. 막 이러더라고. 89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190이 절대 안 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190이 돼. 절대 아니라는 거지. 150 되는 것 같은데, 기성용 안 선수.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189.9 짜증나게 인가? 얘기할 때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느낌은 어떠신가요? 별로 안 좋아요. 기차가 너무 해요, 진짜. 지금 입으신 옷도 마찬가지고 경기 때 입으시는 옷들 포항 때 좀 직접 디자인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사실 없는 옷인데. 그쵸. 저는 이거 감독님만 봤어요. 그리고 경기 그쵸. 때 입으시는 것도 여기 GD 딱 써있으신 거. 이게 네. 무슨 뭔지 아세요? G드래곤. G드래곤이? 기동. 기동? 네. 기동 아니에요? 감독. 아니, 기동이에요. 그쵸. 근데, 그것도 되는구나. 난 이거는 생각 못 했네. 이렇다니까. 하나에 꽂히지 말라니까. 크게 보라고, 크게. 그럼 이것도 직접, 요것만, 감독님만 입으신 거예요, 지금? 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지컬이 늘 좋으신데, 유지 관리하는 법. 비법이 있으신가요? 식단이랑 운동 루틴도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한 팬이. 저는 운동을 안 해요. 그냥 숨 쉬는 게 다입니다. 아니 서울 유튜브 영상 보면 맨날 이거 옆에서 하시고 그거는 쉬었다 와서 선수 할 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좀 하는 거고 루틴은 이제 푸시업만 하루에 그냥 한 5분 사이에 120개? 30개 4세트? 네. 그게 끝이에요.
하루도 안 빼먹고 그냥 그것만 푸시업만 하고 네. 다른 거는 뭐 지금 뭐 조깅도 안 하고 근데 대신에 음식 조절은 그렇게 많이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뭐 소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네. 먹으면 찌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좀 덜 먹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러죠. 그리고 그 FC 서울 그 유튜브 영상 라카룸에서 근데 뭐 경기에서 뭐 지거나 이기거나 그 선수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뭐 살다 보면 말이지 뭐 인생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약간 좀 감독님만의 그런 철학적인 예, 그런 이 비유나 이런 것들을 좀 종종 말씀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경기 보고? 그냥 그 나름대로 그 어떤 상황에 맞게 네. 내가 이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그거를 뭐 준비해서 얘기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네. 근데 뭐 이겼을 때나 졌을 때 그런 느끼는 감정, 내가 선수였을 때 졌을 때 어떤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선수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서울 지금 쭉 한 8개월 동안 9개월째 이제 감독을 하고 계신데 가장 감독님이 좀 감동스럽다, 감명 깊다 이런 서울의 응원가가 있으신지 어떤 노래인지. 선수들 그게 나는 제일 좋은 거지. 진군가? 그게 제일 좀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단계인지 못 들었던 응원가가 들리더라고. 강원 잡고 정상으로 막 하면서 하더라고요. 지금 뭐야 저거 나 처음 듣는데 그랬더니 그동안 자존심이 상해서 많이 못 불렀다가 근래 이제 다시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책임감이 더 커졌다고 해서 부담이 됩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팬들께 한 말씀만 딱 부탁드릴게요. 글쎄 뭐 이제 제가 에피소드에 와서 많은 기대를 하셨고 그런 기대감들이 처음에는 많이 실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막판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시즌이. 그래서 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올 끝날 때까지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형님이라도 불러도 되겠습니까? 한잔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